예, 이번에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그래밍에서 배울 내용은 바로 데이터 핸들링과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셋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의 최종적인 그런 목표는 무엇일까요? 데이터의 사이언스의 최종적인 목적은 제 생각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기술이나 적어도 과학은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기술이라고 하는 영역은 생존이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 에디드 하는 것인데 이 데이터는 어떻게 밸류 에디드 밸류를 만들어내냐 하면은 understanding data, 데이터를 이해함으로써 그 이제 가치를 창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이해하고 거기에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냐. 예를 들면 뭐 새로운 지식 같은 것들을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고 뭐 그다음 새로운 패턴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지식이나 패턴들이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새로운 오퍼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아예 아주 새로운 형태로서의 어떤 상품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새로운 차원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나리스 서비스, 예를 들면 뭐 주식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금융적인 지식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서의 지식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새로운 서비스가 될 수 있겠죠. 좀 다른 차원에서는 어떤 리얼타임 어널리시스와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코스트 옵티미제이션, 타임에 대한 옵티미제이션이 일어나도 나름대로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내는 것이 중요할진데 데이터를 이해하는 과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다양한 우리의 현실적인 제약과 기술적인 제약, 그다음 데이터 차원에서의 제약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들이 다 나름대로 값어치가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심플 여기 오타네요. 심플 비주얼라이제이션 있는 경우도 있고 심플 매트릭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컴플렉스한 AI 모델, 그 다음 레이턴트 팩터 모델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다고 해서 이게 간단하냐. 하지만 심플 비주얼라이제이션, 심플 매트릭을 쓰면 이건 어떻겠습니까? 패스트 하겠죠. 또 심플한 방법들은 종종 로버스트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컴플렉시티가 떨어지면은 그만큼 스테이블한 결과를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나름대로의 또 그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다음 컴플렉스 AI 모델, 레이턴트 팩터 모델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컴플렉스 하니까 플렉서블 하겠죠. 플렉서블 할 것이고 어댑터블 할 것이고 어댑터블 할 것이고요. 뭐 그다음에 이거는 반대로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학습이나 아니면 실행이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이해를 하는데도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스펙트럼 하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론을 취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고차원적인 모델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지식들이 필요할 테니까 왜냐하면 컴플렉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빠르게 쓸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복잡한 모델로 가기 전 단계에서 우리가 해봐야만 되는 일들, 분석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데이터를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데이터를 어디선가 받아왔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스토리라인은 종종 시작하겠죠. 우리 조직 하에 어떤 데이터가 발생한다. 혹은 우리가 어디선가 데이터를 받아왔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첫 번째로 뜯어보고 핸들링 할 것이냐서부터 얘기를 진행해 봅시다.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뭔가 좀 예시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예시 데이터를 하나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UCI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사실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진 데이터셋인데 뭐 여기 가면 됩니다. 여기 가면
UCI 데이터셋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다양한 사실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데이터셋들이 존재합니다. 캐글이라든지 이런 데이터셋들도 존재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저작권이라든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 데이터셋을 쓰도록 하겠고요. 여기 이제 이 전체 데이터 레포지토리에 대한 사이테이션 여기 가면 여기 한번 가보세요.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 이 크레딧 스코어라고 하는 이 특정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이제 논문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 크레딧 스코어라고 하는 데이터셋 자체는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대만에서 만들어진 거래요. 그래서 크레딧에 대한 디폴트 페이먼트가 디폴트 페이먼트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이제 돈 못 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셋이 되겠고요. 크게 데이터셋이라고 하면 우리는 몇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나눠볼 수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학습을 진행하면서 더 많은 영역으로 나눠보겠지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타겟 베리어블 어널리시스의 타겟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어널리시스의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과 디펜던트 베리어블로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모델에 인디펜던트하게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분석 모델이라는 게 있겠죠. 베이시스를 통해 가지고 어널리시스 타겟을 접근하는데 이것은 이걸 할 때 접근할 때 우리는 모델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접근하는데 모델에 상관없이 설 수 있는 녀석들, 설 수 있는 베리어블들을 우리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 합니다. 모델에 기존해가지고 기반해서 학습할 수 있는 이제 뭐 예측을 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프리딕션이라든지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클러스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요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피처를 익스트랙트하고 중요한 베리어블 찾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렇고 그래서 이런 어널리시스 타겟들은 디펜던트 베리어블들, 즉 모델에 의존적인 베리어블들인데 여기서는 디폴트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디폴트 페이먼트가 어떻게 보면은 리스폰스 베리어블이라고도 부릅니다.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되겠다.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들은 그럼 디폴트가 일어날 것이다 안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들인데 몇몇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당 도메인의 지식이 매우 중요하겠죠. 도메인 지식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겠고 X1이라고 하는 것은 amount of the given credit 이제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크레딧을 썼는가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X2는 뭐 성별, X3는 education level, X4는 결혼했냐, 기혼이냐, 미혼이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베리어블인가 봅니다. X5 나이, X6에서 X11, X11까지는 기존 페이먼트들에 대한 정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X7, X 어떻게 됩니까? 해서 X6, X7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는 시계열에 따라 가지고서 좀 반복되어서 나와 있는데 그 값 자체로만 보면 -1은 잘 됐다, 잘 지불이 되었다. 뭐 1이라고 하는 것은 payment delayed 1 month, 2 months delay 등등등등으로 사실은 코딩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카테고리컬 코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X12서부터 X17까지는 얼마만큼 돈을 얼마만큼 이제 요청을 받았는가, 이제 돈을 내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청구서가 날라갔는가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 청구서에 담긴 그런 X수가 X12, X13 등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고 X18에서 X23까지는 얼마만큼 돈을 냈는가 그 사람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컬 베리어블, 여기서 카테고리컬 베리어블들은 어떤 게 되겠어요? 이거는 카테고리인 것이죠.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 현재 1 남자, 2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우리가 숫자를 부여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1, 2라고 하는 order 혹은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 그런 크기가 중요해지면 이거는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 아니겠죠. 그래서 요게 카테고리컬 베리어블 될 것이고 요런 것도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 될 것이고 요런 것도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 될 것이고 그렇겠죠. 그다음 age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디스크리타이즈 되어 있는 인티저 타입의 베리어블인데 뉴메릭 베리어블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x6에서 x11까지는 또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 되겠고 x12, 17, 18에서 23까지는 또 이거는 뭐 인티저 타입이긴 할 텐데 나름대로 컨티뉴어스하게 연속되고 있는 뉴메릭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